6월 13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7% 하락한 2894.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61% 하락한 768.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4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석유, 흥하해운, 한국앙코르유전, 미투온, 흥부석유, 중앙에너비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스코넥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석유, 유가 테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작전명 사자들의 나라를 가동하고 이란군과 핵시설 수십 곳을 목표로 공습을 진행했다고 전해졌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외신은 이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란이 혹독한 반격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행동이었으며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 속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원유 선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석유 및 유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방산 테마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 소식에 방산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전쟁 테마 쪽으로 묶이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풍산은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NH증권은 풍산이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풍산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번 해운 테마입니다. 어제 영국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인근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는 해운기업들의 운임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해운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게임 테마입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투온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카지노 플랫폼인 에이스 카지노를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에이스 카지노는 일부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동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테이블 코인 카지노가 합법화된 180개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넥슨 게임즈는 중국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텐센트 홀딩스는 게임 사업 강화를 위해 하나로 20조 3천억 원의 넥슨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다만 해당 소식에 대해 넥슨과 텐센트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두 기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게임사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어제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대작 출시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근 게임 업종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카카오게임즈와 NC소프트, 펄어비스, 그리고 넷마블이 최근 신작이나 신규 콘텐츠들을 선보였고 3분기에는 다수의 게임쇼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기대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한전기술은 원전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분야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수요일 밤 미국의 주요 원전 기업들이 공급 소식을 전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원전 기업인 오클로가 미국 알래스카에 위치한 공군기지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오클로가 지난달에 한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최근 체코와의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된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어제 원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원전 기업들 중에서도 오늘 KB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된 한전기술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전기술이 강세를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국내 원전 설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며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라 섬유를 비롯한 품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중동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여파로 오늘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품절주 일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뿐 아니라 냉장고와 건조기 등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또한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품절주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쉽게 상승하며 주로 하락장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삼화전자가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삼화전자는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향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이 다시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일부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KG 모빌리언스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KG 모빌리언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빠르면 올해 안에 자격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계열사인 메타핀 컴퍼니와의 협력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KG 모빌리언스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그 밖에도 정부의 지역 화폐 발행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최근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NHN은 한국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NHN이 공공기관 클라우드 점유율 상위 사업자라며 작년에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서버 투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정부의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높은 이익 창출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인터넷 및 게임 섹터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NHN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NHN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8,550원입니다. 다음으로 형지엘리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어제도 형지엘리트를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오늘은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신성델타테크를 비롯한 일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출원한 초전도체 관련 특허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저항 세라믹 화합물 특허를 한국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어요. 등록료만 납부하면 정식으로 특허권이 발생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스코넥이 급락세를 보일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본부는 장마감 후 스코넥에게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요. 답변 시한은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흥하해운, 2위는 대한해운, 3위는 한국앙코르 유전,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SH에너지화학,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SM백셀, 8위는 극동유화, 9위는 HMM, 10위는 대성에너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흥하해운, 한국앙코르 유전, SH에너지화학, 극동유화, 대성에너지입니다. 5종목 모두 석유 및 유가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3위는 GSE, 4위는 한일단조, 5위는 이로온, 6위는 아난티, 7위는 아톰, 8위는 제넨바이오, 9위는 오둠지팜, 10위는 CCS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GSE, 한일단조입니다. GSE는 석유 및 에너지 관련주이며 한일단조는 방산기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한정기술, 5위는 풍산,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LGCNS, 10위는 카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정기술, 풍산입니다. 한정기술은 원전 관련주, 풍산은 방산 관련주이며 두 종목 모두 증권사의 리포트가 동반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파마리서치,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피롭틱스, 4위는 아난티, 5위는 넥슨게임즈, 6위는 흥구석유, 7위는 우리기술, 8위는 ABL바이오, 9위는 신성델타테크, 10위는 아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넥슨게임즈, 흥구석유, 신성델타테크입니다. 넥슨게임즈는 게임 기업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흥구석유는 석유 및 유가 관련주,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